로마 제국은 군단의 창검과 정복전쟁으로 유지된 제국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 로마 시내에 사는 평범한 시민의 하루는 전쟁터가 아니라 배급소와 경기장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거리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됩니다. 그 줄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주는 곡물자루를 기다립니다. 로마는 칼보다 먼저 빵을 주었고 질문보다 먼저 구경거리를 내놓았습니다. 로마 시인 유벨랄리스는 이렇게 비꼬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투표를 팔지 않게 되었다. 백성은 과거의 군단과 집정관 자리, 모든 것을 나누어 주던 그 백성이 이제는 스스로를 억제하며 단 두 가지만을 열렬히 바란다. 빵과 서커스. 오늘 우리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시내에 사는 한 평범한 시민의 시선으로 빵과 서커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탱했고 동시에 어떻게 그들을 조용히 묶어두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제국의 과거가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다루는 가장 오래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형태만 바뀌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로마의 좁은 골목을 채우는 시간, 당신은 낡은 튜닉을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노나, 국가 곡물 배급소를 향해 갑니다. 로마 시내 곳곳 포르티쿠스 미누키아 같은 대형 배급소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동자, 상인, 실직자, 심지어 전직 군인까지. 줄은 길고 말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와 인내입니다. 당신은 테세라, 배급증표를 손에 줍니다. 이 작은 토큰 하나가 로마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매달 5모디이, 약 33kg의 밀을 받을 권리.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려온 밀입니다. 그 밀 없이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번 달 밀은 질이 좋대. 황제 폐하께서 배급을 늘리신다는 소문이. 불평은 적습니다. 이 줄 자체가 이미 체제 안으로 들어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배급소 안으로 들어가면 관리들이 시민증표를 확인합니다. 이 빵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에 붙은 혜택이자 약속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래로 약 20만 명의 성인 남성 시민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예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이 빵은 시민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기도 합니다. 빵을 받는 사람은 체제 안에 머무르는 사람, 줄을 서는 사람은 체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줄에서는 분노가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끔 배급이 늦어지면 소란이 일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배고픔이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곡물질이 떨어지거나 배급량이 줄어든다는 소문만 돌더라도 도시는 즉시 반응합니다. 황제가 바뀌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배급은 유지될까입니다. 정치는 멀게 느껴지지만 빵은 아주 가깝습니다. 당신은 어렴풋이 느낍니다. 이 빵이 배고픔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생각도 함께 눌러두고 있다는 걸. 과거 공화정 시대에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곡물을 싸게 팔았습니다. 제국이 되면서 황제가 직접 책임지게 되었죠. 황제의 이름으로 배급되는 밀은 그의 자비와 힘을 상기시킵니다. 황제 폐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도시의 흐름이 바뀝니다. 배급소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듭니다. 콜로세움 또는 키르쿠스 막시무스. 오늘은 검투사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티켓은 무료로 나누어주고 좌석은 신분에 따라 배정됩니다. 빵으로 하루를 버티게 했다면 서커스로 하루를 잊게 만듭니다. 아침에 배급이 생존을 보장했다면 오후의 경기장은 흥분과 환호를 선사합니다.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서면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민구역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같은 기대, 같은 흥분. 아침에는 동이 트기 전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검투사가 등장하면 함성이 터지고 피가 흐르면 환호가 더 커집니다. 검투사가 쓰러질 때 황제나 관중의 엄지손가락 하나로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당신도 그 손을 듭니다. 웃고 외치고 잠시 자신을 잊습니다.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나 죄수, 전쟁 포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유민도 자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승리하면 자유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장 아래 지하 통로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울부짖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검투사들이 무기를 점검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일자리가 부족한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지, 왜 제국의 결정이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지. 서커스는 분노를 분산시키고 불안을 소모시키고 사고를 멈추게 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처럼 승리를 기념하여 100일 넘는 경기를 열 때 도시는 완전히 흥분에 휩싸입니다.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과 검투사가 죽어가는 동안 시민들은 황제의 관대함에 환호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당신도 조금 피곤해진 채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의 불만이 소모된 기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에 받은 밀을 갈아 만든 빵이 있습니다. 올리브 몇 알, 채소, 묽은 포리지 한 그릇, 때로는 포도주를 약간 타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지만 당신의 식탁은 소박합니다. 고기나 생선은 축제날에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굶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내일도 줄을 설 이유는 충분합니다. 인슐라, 다층 아파트에서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경기장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 그 소리가 잠을 청하는 자장가처럼 느껴집니다. 빵은 생존을 보장했고 서커스는 불만을 관리했습니다. 로마는 시민을 채찍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로마 제국이 수백 년 유지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군사력만큼이나 효과적인 통치술이었죠. 하지만 유벨랄리스는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백성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단지 빵과 오락만 바란다고. 현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정책이 제국의 몰락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오히려 도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더 깊은 질문을 미루게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시민만의 과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과 볼거리를 주는 순간 권력은 질문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는 제국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빵과 서커스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배부르고 즐거운 만큼 우리의 자유와 참여는 얼마나 남아있는가?